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시각처 디지털 헬스케어 팀의 강윤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치료기 인허가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제 디지털 치료기에 대한 정책 환경 및 동향, 판단 기준, 그다음에 허가 심사 방안, 지원 방안 순서입니다. 먼저 정책 환경 및 동향입니다.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가 주로 이제 진단을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었는데, 이런 질병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치료까지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 보건 그 산업 시장도 연평균 4.6% 성장을 하고요. 특히 25년도에는 3,000조 정도로 이제 이룰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된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치료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제품이 인허가가 됐는데요. 주요 제품으로 보면 이제 그 폐화사의 리셋이라는 약물 사용 장애를 위해서 치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올리나라는 제품이 암 환자 증상을 관리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알킬리에서 ADHD를 치료하기 위한 게임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인허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 말고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허가된 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식약처에 인허가를 위해서 국내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품을 보시면 이제 뇌손상 시야 장애를 위한 그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VR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하겠다는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앱 형태의 소아 근시를 치료하는 앱, 그 다음에 호흡 재활 환자 치료, 그 다음에 불면증을 치료하겠다는 앱이 현재 그 식약처의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참 이제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약간 이제 그 시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제품이 다 의료기기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기기 영역에 들어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CT, MR 같이 이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이제 소프트웨어로 된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통적인 것보다는 이제 일부 이제 웨어러블, 이렇게 몸에 붙여서 어떤 진단을 측정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하드웨어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있는가 하면 SAMD,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소프트웨어 자체만으로도 의료기기가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진단을 하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치료를 하는 영역 쪽으로 넘어가면서 치료기기 쪽에 소프트웨어가 현재 이제 개발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개발된 또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가 다 이제 의료기기 쪽에 이제 현재 규제 대상은 아니고, 공산품 영역에서의 일부 소프트웨어도 지금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식약처에서 소프트웨어로만 지금 의료기기로서 허가받은 제품이 334개 제품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2등급의 제품, 위에도 조금 낮은 단계 제품들이 대부분 인허가가 됐고요. 종류로 보시면 이제 그 체외 쪽도 한 4개의 종류의 15개 제품이 인허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 아직 허가는 없고 임상 시험만 지금 5건이 승인을 된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의 그 국내하고 외국의 규제 동향을 잠깐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에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작년에 이제 시행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제조 기업을 평가하고 인허가를 간단하게 해주는 그 프리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그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프로그램인 IMDRF는 13년도부터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침을 국제 공통 지침을 개발해서 현재 각국에서 이거를 차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민간 업체들로 구성된 비영리 협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이제에 대한 유형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크게 이제 대체제와 보완제로 저희가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로서의 역할은 기존 이제 치료 대신에 단독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보완제는 독립적으로는 쓸 수는 없고 기존에 쓰는 치료제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보통 보완제로 저희가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목적별 구분을 보시면 보통 건강 상태 취급 쪽부터 그다음에 의학적 장애 질병 관리 예방 쪽으로 이제 다양한 목적을 표방하고 있는데, 의학적 장애나 질병 관리 예방 쪽은 이제 저희 식약처 규제 대상으로서 인허가를 맡아야 할 대상이고, 건강 상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도 이제 공산품 영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규제의 틀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하고 있고, 나라마다 조금 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쓰는가 하면, 기존에 있는 그 신약과 비교해서도 개발 기간이나 비용, 그다음에 임상 시험을 할 때 아주 상당한 기간도 짧아지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분야가 지금 현재 치료 분야, 관리 분야, 예방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저희 식약처에서 임상 시험 계획 승인도 했지만 인지행동 치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제품들이 지금 많이 승인을 받고 좀 많이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관리 분야나 예방 분야도 지금 저희 R&D 쪽에서 많이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차에서 이제 고민하는 게 이런 거죠. 디지털 치료기기하고 일반 공산품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야지 우리 이 제품을 개발하는 분들이 내가 규제의 대상으로서 어떤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규제 대상이 왔을 경우에는 이런 제품에 대한 유효성을 어떻게 밝힐 것이냐, 그다음에 성능은 또 어떻게 이 제품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제 규제 대상이었으면 이런 제품들이 그 안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핵심적인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질의를 해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규제 대상과 의료기기로서 규제 대상과 비규제 대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상시험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십니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의를 이제 만들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환자에게 치료를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많은 학문적인 영역에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니 이제 의약품으로 좀 혼돈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차에서는 치료기기라고 정의를 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시면 그냥 예방 관리도 그냥 예방 관리가 아니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 어떤 질병을 구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상 시험이나 문헌을 근거해 가지고 이런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대체해서 쓰거나 아니면 보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디지털 치료기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판단 기준을 보시면 해당 우리 제품이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지 아닌지가 먼저 이제 판단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 그러면 뭐 PC라든지 모바일 제품에서 이런 공산품에 장착이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하고요. 적용 대상은 특정 질병을 치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제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임상진료 지침에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지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발표된 논문에 의해서 그 근거를 확인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입증을 한다든지 이런 과학적 근거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그 디지털 치료기 예시로 보면 크게 이제 예방 및 관리와 치료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예방 및 관리에 대표적으로 뭐 하나를 보면 뭐 경도 인지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재활 훈련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치료 쪽에 보시면 뭐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을 분석해서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서 떨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시켜주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지금 치료 쪽에 쓸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연구자 아래 이런 디지털 치료기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내 제품이 그러면 의료기기로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이제 그런 그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시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품에 대한 그런 설명서를 만들어서 식약처에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의료기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냥 너무 이렇게 자료 없이 물어보시면 저희가 디지털 치료기기의 특성상 어떤 것들은 그냥 공상부부로 답변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의료기기로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제품에 대한 작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근거로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설명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소프트웨어가 그냥 단순하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고 치료를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 환자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기능이 적용이 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계속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개입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지만 저희가 이제 그 의료기기로서의 규제 영역에 들어와서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놓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가지고 식약처에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허가심사 방안이고요. 저희가 허가심사 방안은 뭐 크게 일반 의료기기, 보통 이제 허가심사를 할 때 일반 의료기기에 준하는 그런 자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좀 핵심적으로 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 자료인데,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가 조금 저희가 명확하게 조금 밝혀져야지만 그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뭐랄까 약간의 신뢰성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할 때 핵심적인 자료를 제가 한 2개 정도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용원리에 관한 자고요. 작용원리에 대한 그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학회에서 인정한 어떤 임상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든지, 학술지라든지 아니면 임상용을 통해서 뭔가를 밝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은 이제 2가지 형태로 이제 보통 나눠지는데, 어떤 근거 기반이나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걸쳐서 하는 탐색 임상시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근거가 명확해서 탐색이 필요 없고 바로 확정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시험 2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인허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확정 임상시험까지 다 거쳐야지만 허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할 때는 이런 디지털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환자를 모집을 해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전향적 임상시험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진단 쪽의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이제 일부 전향적 말고 후향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후향적 임상시험도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 쪽은 직접적으로 치료 역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향적 임상시험 위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작용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미비할 경우에는 탐색 임상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적 그 유효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사용될 때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효성을 위한 실시간 증거 데이터를 모아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임상적인 평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기 원칙 1이 이제 임상적 요소 평가할 때 임상시험 전향적 임상시험을 필요로 하고요.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뭐 기본적으로 피험자 선정이라든지 뭐 통계라든지 유효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뭐 근거 자료 없을 때에는 저희가 치료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제 탐색 임상 시험부터 시작해서 임상 시험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의료기 산업법이 작년에 이제 시행되면서 혁신의료기기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료기기는 기존의 이제 의료기기 중에서 정보통신이나 등의 기술의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이런 제품들, 그다음 사용 방법을 개선했다든지 기존의 치료법에 비해서 안전성 효율성이 뭐 현재 개선됐다는 이런 의료기기들을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있고요. 현재 이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제가 기억하기로 16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가 소프트웨어 쪽의 제품이 지금 지정될 만큼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식약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혁신의료기 지정되면 다른 뭐 복지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혜택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이제 식약처에서의 이제 규제 당국자 입장에서의 이제 혁신의료기가 지정이 되면 허가에 있어서 어떤 뭐 이득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제 혁신의료기 지정된 이후에는 뭐 오퍼가 면제 개발 단계별 심사제, 그래서 어떤 내 제품에 대해서 모든 근거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통 허가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단계별로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신청을 해가지고 검토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심사가 있고 그다음 우선 심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우리 기업 인증도 한 번 더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소프트웨어로서 기업으로서 어떤 내부적으로 제조기업으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갖췄다라는 것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조기업 인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제조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허가 때 또 이제 관련 자료들이 상당히 이제 면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지털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18년도에 의료기법을 개정하면서 소프트웨어라는 품목을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라는 제품 소프트웨어라는 정의를 추가하면서 저희가 의료기기 품목도 소프트웨어 품목도 90개를 작년에 신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2, 3등급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의료기기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아직 내 제품이 특정 품목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많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에도 품목 지정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산자부 빠져서 미안한데 과기정통부하고 이제 문화관광부 복지부하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디지털 치료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R&D를 기획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식약처가 이 기획 단계부터 저희가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제품에 대해서 신속 허가와 제품화 될 때의 어떤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강원도도 지자체 중에서도 강원도도 디지털 헬스케어 자유 특구로 지금 지정돼서 저희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저희가 디지털 치료기 관련한 임상 시험 계획 승인서랑 이제 성능 평가,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평가 기술 개발 가이드라인을 중독 장애와 불면증 치료 2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지부, 식약처, 진흥원, 보의원, 심평원 합동으로 지금 전주기 시장 주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방안을 수립을 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식약처는 이제 이런 디지털 치료기 임상 시험이라든지 그다음 혁신의료기 지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속 허가를 해주고 보의원 쪽에서는 임상 설계 자문이라든지 그다음 신의료 기술 평가 그다음에 진흥원 쪽에서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임상 실증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협업을 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디지털 치료기 인허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